안녕하세요. 땅땅부장입니다. 저는 최근에 청약으로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실제로 상담하면서 받은 질문들, 지역별 전략, 정책 변화, 가점 관리,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까지 정리한 책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상담하듯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지금 청약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너무 높고 정책도 불확실하니까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청약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청약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청약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가? 다섯 번째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청약을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청약의 첫 번째 장점은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나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갭이 결국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분할 구조입니다. 매매는 전체 자금을 바로 준비해야 하지만 청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뉩니다.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무주택을 우대하는 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제도까지 포함하면 청약은 지금도 굉장히 현실적인 자산 형성 도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에서 사례를 꽤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분양가가 싸다라는 말보다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졌는지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영상에서는 개념 중심으로만 설명드리고 책에서는 사례와 숫자 중심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어도 그럼 지금 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제도를 통해 진입하는 쪽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값은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전세 시장은 안전하지 않고 금리도 낮지 않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감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실패합니다. 반면 청약은 일정과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레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제도가 확실한 길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어렵지만 청약 일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예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런 문의도 상담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질문은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뭐냐인데 그게 청약입니다. 책에서도 이 부분을 처음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없으면 전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점이 낮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청약은 가점제만 있는 게 아니라 추첨제도 있고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 노릴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만 청약을 해야 한다는 집착인데 실제로는 수도권 외곽이나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을 통해
분양받고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이 형성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수도권 청약시장은 서울대 지방이 아니라 규제 대 비규제, 상한제 대 미상한제, 수요 대 공급으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준비를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약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같은 요소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3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특별공급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장 현실적인 당첨 루트입니다. 자격 기준은 조금 번거롭지만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가점이 낮아서 포기하고 있다가 추첨제 가능한 구간을 찾아서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이나 뉴스만 보면 놓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서 아예 지원도 하지 않거나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시장이 오르고 난 뒤에 보면 그때 들어갈 걸 이라는 말을 거의 모두가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비용을 아끼려고 합니다. 청약은 정책, 제도, 대출, 공급 일정이 얽혀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료 커뮤니티나 카페 조각 정보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무료로 얻는 게 사실은 가장 비싼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 비용을 아끼면 실행 비용이 커집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비용은 기회를 놓치는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서 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는 무료로 얻는다고 공짜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주택자에게도 전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동하면서 자산 가치와 실거주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청약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청약은 가족 단위의 자산 전략과 연결됩니다. 부모 세대가 제도를 이해하면 자녀 세대의 주거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도 청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갈아타기 전략, 자산구조 재배치까지 연결되니까요. 청약을 무주택자의 게임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이건 가족 단위 자산 설계 개념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가천제는 계산이 되고 추천제는 비율이 있고 특별 공급은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규칙을 만들고 전략이 결정을 만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확률이 생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불안하더라도 청약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청약을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존재해왔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청약은 지금 바로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불안하더라도 청약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전략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지역 전략, 공급 유형 부분도 차례로 다룹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례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땅땅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